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공감 좋은 TV 최진봉입니다. 국제적인 언론 감시 단체죠. 국적 없는 기자회에서 최근에 언론자유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전 나라들의 언론자유지수를 발표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180여 개국 중에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한 것인데요. 국적 없는 기자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언론이 감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감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언론인들이 좀 더 각성하고 그 역할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디어 공감 좋은 TV 첫 번째 순서는 차 기자의 미디어 체크인데 오늘도 차윤경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기자님, 우리가 살펴볼 이슈들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미디어 체크 첫 번째 키워드는 늑장 대응보다 개인 탓, 주가 조작 의혹 보도입니다. 최근 특정 주식 종목들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보다 개인 간의 진실 공방에 초점을 맞춘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거래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특정 종목의 폭락 사태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가수 임창정 씨가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일 화제에 올랐고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들 사이의 진실 공방 또한 지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는지 금융당국의 대응을 따져보는 보도는 매우 적은데요. 시장에선 특별한 이유 없이 폭등세를 기록하는 종목들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작전 세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금융당국은 4월 초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제보로 이미 사건을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차액 결제 거래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론은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요. 수익성이 큰 만큼 리스크가 높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증권사 명의로 거래돼 불법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구조적인 배경보다 개인의 진실 공방이 주요 보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 특히 금융당국이 제대로 이걸 대처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유명인들이 연루가 돼 있고 뭐 비리가 있었고 이렇게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좀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교수님 주변에는 이번 사태로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없어요. 제 주변에는. 저도 뭐 주식을 하지 않으니까 별 피해를 당한 거 이런 건 없는데 주변에 많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보도국도 이 문제를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는 작전 세력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급등했던 최근에야 그 주식을 샀다가 그 지금 하락이 되면서 크게 손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뭐 주식이 원래 개인 투자자의 책임이긴 하지만 이렇게 조작된 시세에 속아서 그러니까 매매를 한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자로 분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금융감독원이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거기에서 이미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인해서 차액결제 거래, CFD 시장의 과열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확대가 되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당국이 경고를 했고 또 언론이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보도를 했으면 피해자가 덜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금융당국이 조사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언론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렸어야죠. 그러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언론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